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삼성전자만 좋아하는 천회장. 올 한해도 열심히 뛰어볼게요. 이제 3년차네 벌써 3년차. 징글징글하죠. 이러다가 10년까지 갈 수 있겠냐 하는 분들도 있을 거야. 천회장 과연 오래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중간에 포기를 할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제 인생에는 뭐 포기라는 건 없어요. 한번 끝까지 하면은 이 꽉 물고 가는 겁니다. 깡따구로. 그리고 저는 이게 뭔가 폭락하고 굉장히 막 바닥을 치면서 힘들어할 때, 매우 힘들어할 때, 아주 최악일 때, 그때가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 그때 모아야지 주식을, 좋은 종목들을 열심히 주워 담아야지. 언제 할 겁니까? 항상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 뭐 이렇게 주가가 오르면은 이때가 좋은 줄 알아. 좋은, 계속 앞으로도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희망을 갖고. 근데 문제는 이때 오르면 또 꺾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주가라는 게 항상 이게 이 사이클 탑니다. 거의 오르다가 내려갔다 조정도 받고 한다고. 지금 오른다고 해서 계속 오르는 게 아니에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떨어지면서 다시 또 오르는 거고, 떨어지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여야 돼요, 여러분. 사이클 타고. 우리가 역사상 봤을 때 떨어질 수 있는 한도가 또 있거든. 한도 30에서 50% 정도. 어느 정도 최대한 리미트까지는 떨어졌을 때 이제 그때 딱 봐가지고 열심히 사야겠죠. 한 방에 사면 좋겠지만 우리가 모르잖아, 또 저점을. 그래서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질 때 저점을 해가지고 분할 매수로 조금씩 매수를 하는 겁니다. 매수하다 보면 또 이제 시간이 흐르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이 목표 세운 바 있잖아. 100%면 100%, 200이면 200% 정도 해가지고 그때 가서 또 매도하면 됩니다. 매도해가지고 좀 쉬었다가 다시 또 종목을 잘 유심히 살펴봐야지. 또 떨어지면 또 들어가서 또 사고, 또 팔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약간 스윙적으로 이렇게 중장기 투자도 괜찮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시간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한다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 기업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돼요. 그 흐름도 보고, 또 실적 좋은 기업들. 결국은 실적, 돈 잘 버는 기업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돈 잘 버는 기업이. 나중에 그래야지 이 기업 통해서 우리 주가도 오르고 하는 거지. 돈은 못 벌고 하면은 의미 없습니다. 너무 테마성에 연연하지 마시고, 급등주만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절대 그러지 않다. 그래서 항상 보면 예전에 마젤란 펀드라고 있을 거야. 피터 린치가 운영했다는데, 엄청난 수익률을 자랑하지만은 그 펀드에 투자한 개미들은 그게 흔하지가 않았어요. 이상하게 개미들은 손해를 많이 봤다 하더라고. 왜냐면 좀 오를 때는 사고 떨어지니까 팔더라고. 또 희한하게 팔았어. 떨어질 때. 거꾸로 된 거 아니야?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질 때 사고 오를 때 팔아야 하는데, 이상하게 사람 심리가 오를 때 산단 말이야. 더 오를 줄 알고 그때 조심해야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나쁘진 않는데, 하여튼 보면 대부분 그래. 개미들은 좀 거꾸로 갑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지고 곡소리 나고 공포심에 찌들려 있을 때가 진정한 매수 타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 이야기에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기만의 주식 투자 철학을 만들어서 하시면 돼요. 제 이야기가 100% 맞는 건 아니니까. 또 새해 뜻밖의 1월 효과로 인해 가지고 코스피가 이제 상승 기류를 탔는데, 개미들은 몸을 사리고 있어요. 개미들은 올해 들어서 3조 원이 넘는 돈을 팔아치웠어. 이 가운데 삼성전자만 1조 원 넘게 배팅한 거야. 넘게 팔았습니다. 왜 삼성만 팔았을까? 증시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상품에 뭉칫돈이 몰리고 빚을 내 가지고 주식을 사는 신용거래 융자액은 또 크게 줄었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신용거래 엄청 했는데, 신용거래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작살 나는 겁니다. 강제매매 나오지, 그러고 보니까. 안 좋아.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신용 쓰지 마세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지. 왜 신용까지 써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일단은 한국거래소 자료 보면은 올해 들어서 전날까지 개미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3조 6,154억을 순매도했단 말이야. 3조 6,154억. 많이도 팔았다, 그죠? 3조 6,154억. 같은 기간에 외국인 애들이 3조 4천억, 기관은 1,960억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요즘 보니까 외인들은 꾸준히 사요. 꾸준히. 그럴 때 보니까 삼성전자 계속 개인 사잖아. 아침에는 팔 듯 하면서 오후 되면 또 사요. 외인들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언제가 또 털어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사고는 있어.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수가 각각 6.8%, 5.9% 상승을 했는데 개미들은 여전히 시장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매수에 소극적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래서 지난 4일부터 이제 16일까지 코스피 지수 9거래일 동안 연속 오르죠. 연속 오르는 동안에 개미들은 순매도 행렬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글로벌 경기 전망 등을 포함해서 부정적인 뉴스들이 전해지고 있고요. 삼성을 비롯해서 대형 대표 대형주들이 그 실적 전망이 좋지 않은 영향으로 좀 풀이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적금이나 채권 등 확정 수익을 주는 상품들도 금리가 높다 보니까 위험을 안고 주식에 투자하는 개미들이 약간 줄어드는 것 같다, 그렇게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 개미들은 이 기간에 국민주 삼성전자만 1조 원 넘게 팔았고 다른 반도체 대장주 SK하이닉스도 5,300억 원어치 순매도를 해요. 많이 팔았죠. 그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이 날로 악화되다 보니 개미들의 매수 심리도 꺾이는 거야. 개미들도 지치고 힘든 거지. 이래서 개미들이 힘든 거야. 어려운 거예요. 이 밖에 개미들이 신한지주 2,200억, 현대차 2,159억, KB금융 2,140억, 하나금융 2,122억, 카카오 2,000억 정도 팔아치웠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반등했음에도 의심을 거두지 못한 개미들은 인버스로 가는 것 같아요. 인버스 상품을 눈을 돌리는데 개미들이 올해 들어서 코스피 200 지수를 역방향으로 가는 거, 그 2배 추종하는 거죠.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짜리 상장지수 ETF를 4,524억이나 순매수했습니다. 이 ETF는 새해 개미들이 가장 많이 샀어. 계속 하락에 배팅하는 거야, 개미들. 코덱스 인버스 ETF 역시 690억 정도 이제 순매수했고요. 개인 순매수 9위를 차지하더라. 이렇게 주가 상승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개미들은 증권사에서 빚을 내 가지고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 거래융자 잔액도 감소합니다. 지난해 말에 한 16조 5,100억 있는데 지난 16일 보니까 15조 9,820억까지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빠졌어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니까 50% 가까이 감소했어. 개미들도 아는 거예요. 이제 신용 써가지고는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생각하니까 이제 신용을 좀 많이 안 쓰는 거죠. 줄이는 거지.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증권가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4분기 실적이 부진해도 주가 하락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통상 국내 기업들의 4분기 실적이 부진한 경향이 있는데 올해는 또 고금리하고 경기 침체 우려로 실적 부진 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식시장이 이미 경기 침체랑 기업 실적 둔화 우려를 반영을 했으니까, 선반영했으니까 4분기 실적 충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 같다. 미리 선반영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 상황하고 주가랑은 따로 노는 거야. 따로 놉니다. 경기 상황이 개판이라고 해가지고 주가도 개판한 게 아니라 미리미리 선반영해가지고 내가 볼 땐 따로 갈 거, 따로 국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개미들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 자신 없고 두렵고 어렵고 막 정신적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은 투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알겠죠? 그게 여러분들 살 길입니다. 저는 투자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하지 마세요, 제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짜증나고 불안하고 두려운 분들은 하지 마십시오. 안 하시는 게 본인 살 길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